자, 갑진년 을해월이죠. 11월 운세인데, 먼저 갑목일간하고 을목일간 먼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먼저 갑목일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제가 준비된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준비됐는데, 갑목일간이죠. 갑목일간이 갑진년 을해월. 자, 먼저 갑진년 전체적인 변화하고 흐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을해월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각 일주별로 11월 운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 갑목일간이 갑진년의 그 여름까지는 을목 기세에 좀 눌려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수월이죠, 10월. 수월이 되면서 진년하고 이제 진술, 충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 세상은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지상에서 땅 속으로 중심이 이제 이동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을목 겁재 같은 경우는 을목이 그 잎과 줄기, 물상의 잎과 줄기라고 하는데 잎과 줄기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갑목을 돕는 양분으로 이제 변해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월부터는 그 갑목은 땅속 환경을 지배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해월이 되면서 12운생이 이제 생지가 되죠. 갑목이 해월에. 그래서 이제 갑목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일단, 을해월 운세를 보는데, 이제 천간부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해월 운세에서 천간은, 자, 갑목일간이, 연에 갑목을 만났죠. 이게 비견, 이렇게 얘기하고요. 월의 을목은 겁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월에서 겁재니까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해석보다는 해월이기 때문에 오히려 갑목이 불편한 일이 일단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월부터 을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수월부터 을목이 갑목을 오히려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거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을목 겁재가 나쁜 역할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월의 갑목 뿌리가 싹을 틔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따뜻한 온도죠. 그게 정화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정화에게 따뜻한 온도를 보호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어떤 거죠? 가을의 낙엽이죠. 이게 을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월 을목은 갑목을 도와주기 때문에 겁재작용보다는 귀인이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지지를 좀 볼게요. 자,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진년이고, 다시, 지지는 진년이고, 이제 해월이죠. 그러면 진해 뭐라고 그러죠? 원진, 기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용력을 보면 연운 진토가 해수를 일단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보죠. 그리고 또 해수가 하는 또 새로운 시작을 좀 방해한다라고도 보고요. 이게 또 뭐냐면 외부하고의 교류를 또 차단하죠. 이렇게 해월인데도 불구하고 해수 기운이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그 해년, 해월, 해일 이런 식으로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 이런 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월이 그 갑목에게 12운성 생지니까, 해월이 12운성 생지니까 갑목 뿌리에 싹이 트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제 을목 겁재는 12운성 사지라고 얘기하죠, 사지.
일단 근데 그 음간 12운성 해석에 대해서는 일단 양간 12운성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주의해야 되고요. 일단 해월 을목은 외형적인 모습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체가 사라졌죠. 이미 낙엽이 돼서 간목 뿌리의 성장을 돕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목과 을목이 서로 이제 상생하면서 순환하는 모습이 바로 자연의 순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다음은 일간별, 일주별이죠. 간목 일간 일주별 운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 6개가 있죠. 갑신, 갑자, 갑진 이렇게 있고 갑인, 갑, 갑술 이렇게 있는데 먼저 자, 갑신일주 운세부터 알아볼게요. 자, 갑신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은 네, 주변의 도움이 많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행운이 좀 따라준다라고 봅니다. 주의할 점은 그 직장이나 모임 이런 곳에서 다툼이라든지 관제, 구설 뭐 이런 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투자운은 일단 손실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서, 계약 이런 걸 다룰 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자일주 운세 특징을 보면 경쟁이나 승부에서 유리한 달이죠. 각종 시험이라든지 문서 취득, 계약서 작성 이런 일에도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잘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 막혀있던 일도 잘 풀린다 이렇게 봅니다. 금전운도 보면 뜻밖의 행운이 따라주는 운이죠. 그래서 고정수익의 쪽으로 부가적인 수입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이성하고 보면 급하게 가까워지는 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급하게 가까워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일단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갑진일주를 볼게요. 갑진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문서가 묶인다든지 계약이 지연된다든지 약속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운이죠.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달에 안전사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운도 보면은 그 새로운 만남은 진행이 잘 안 되는 운이죠. 좀 더 여유를 갖는 게 좋습니다. 다음엔 갑인, 갑오, 갑술일주죠. 먼저 갑인일주도 볼게요. 자, 갑인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가족이라든지 뭐 가까운 친구, 동료 이렇게 서로 이제 친밀감이 높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한다든지 뭐 배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런 관계야 어쨌든 돈 거래는 일단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성운을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교류는 원활하다. 만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내 짝을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갑오일주를 보면 갑오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직장인은 출장이라든지 파견, 현장 근무 뭐 이런 일이 생기죠. 업무 변동, 뭐 직장 변동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물건 구입, 문서 교류는 손실운이니까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성하고 만나는 게 잘 안 되죠, 이때는. 그래서 연인은 이별운이 있고요. 일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갑술일주 볼게요. 갑술일주. 자, 갑술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그 업무적인 성과나 실적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직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취업운이 열리는 운이고요. 그리고 이달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 귀중품 도난이라든지 분실, 뭐 이런 운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투자나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일간 11월 을해월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에 을목일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년 을해월 을목일간입니다. 자, 을목일간 11월 운세,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자, 을목일간이 11월 운세. 갑진년 을해월을 만났죠. 자, 먼저 을목일간에게 갑진년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을해월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각 일주별로 11월 운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갑진년 들어와서 봄과 여름까지는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성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일단 있는데, 자, 을목일간이 양력 9월하고 10월 들어서 오면서 업무적인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 이런 건데, 변화 특징이 을목일간이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조자로서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지 협조, 뭐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는 거죠. 11월도 마찬가지, 더욱더 좀 낮은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신에게 일단 힘이 있다 하더라도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을해월 천간을 일단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어떻게 연의 간목은 이제 겁재 이렇게 얘기하고, 월의 을목은 이제 비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해월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비견이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은 쉽진 않다. 해월이니까 사지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도움은 일단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비견이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동료 이런 비견의 도움을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일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을사일주라든지 을묘, 그다음에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괜찮다. 해월 자체가 을목일간 입장에서 비견의 작용뿐만 아니라 활동력에 있어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우선 요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을류라든지 을축이라든지 을해 이런 일주는 을해월을 받아들이는 이 현실감이 좀 더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해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간목 겁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때는 이제 모자란 내면의 그런 능력을 갖추는 계기로 삼는 게 일단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지지를 좀 더 볼게요. 자, 지지를 보면 진년이고 해월이죠. 진년, 해월. 진이 해를 만나면 이제 되게 이제 원진살, 기문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용력을 보면
연운 진토가 해수를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외부하고의 교류를 이렇게 차단하니까 해수가 해야 될 역할이 일단 방해를 받는다라고 보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자꾸 어떻게 합니까? 기운을 변형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월인데도 해수작용력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사주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죠. 특히 이제 해년, 해월, 해일 뭐 이런 식으로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 있는 그런 사주는 이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을목일간에게 해월이면 12운성으로 이제 사지죠. 사지. 음간 12운성 해석은 이제 양간 12운성 해석하고 많이 좀 다르니까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해월 을목은 일단 자기 자신보다 간목 겁재를 위한 일들이 더 많은 환경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미래를 위한 이게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일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주별 운세를 보면 이렇게 6개 일주가 있죠. 을사, 을유, 을축, 을해, 을묘, 을미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먼저 을사일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을사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가까운 친구나 동료 아니면 이거 형제자매 간에 다툼이라든지 갈등이 많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또 구설수도 주의하는 게 좋고요. 일단 내 주장이 통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일단 절제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번 달에는 좀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이제 투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투자운 손실 보는 운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새롭게 만나는 이성하고도 이달에는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을류일주를 볼게요. 자, 을류일주 이번 달의 11월 운세 특징이 업무적인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 이런 운이죠. 그래서 이제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 현장 근무가 좀 많고요. 아니면 휴가나 휴직 이런 일도 생기죠. 자, 금전운을 보면 흐름이 막히는 운이죠. 금전운 흐름이 막힌다. 또 소비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성운을 보면 연인 부부도 마찬가지. 이번 달에는 연인 부부는 장거리 좀 이렇게 떨어져 출장이나 파견 여기는 좀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그런 시간이 많은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인은 장거리 연애가 좋고요. 부부는 좀 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을축일주를 볼게요. 을축일주를 보면은 이런 운에는 주변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주장이 강해지면 마찰이 많아진다. 그래서 마찰이 많아지면 또 뭐예요? 감당할 일도 많아지죠. 결국 이제 힘든 일을 스스로 만들고 함정에 빠지는 거니까 일단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금전운을 보면 보상금이라든지 사례금, 1호금 이런 형태의 재물운이 있는 달이고요. 그리고 이성은 그다지 좋은 운이 아니죠. 그리고 부부나 연인도 이런 운에는 서로가 좀 주의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을해일주 볼게요. 자, 을해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가까운 친구라든지 동료,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하고 자존심 세우다가 다투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관제수, 구설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금전운은 좀
막히죠. 막혀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돈 거래는 또 안 됩니다. 소비 지출도 일단 또 이달에는 또 줄이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 건강운도 보면 병원 출입이 좀 많아지는 운이니까, 그러니까 안전사고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을묘일주를 볼게요. 자, 을묘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막혔던 일이 풀어지는 운이죠. 새로운 일도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윗사람의 도움이라든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죠. 인복이 많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금전운도 운이 많이 따라주죠. 투자운도 좋고요. 계약이나 문서운도 또 원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운도 보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을미일주죠. 자, 을미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협력사업이라든지 공동사업, 동업자 이런 사업자는 이달의 매출이나 수익이 모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운이라든지 문서나 계약 이런 운도 좀 잘 풀린다라고 보고요. 이성운도 보면 연인이나 부부관계도 원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새롭게 만나는 이성하고는 더욱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 11월 을해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